어, 제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자율주행하고 로봇이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예. 25년을 밝히는 정말 이제 그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테슬라의 격돌이 벌어지는 원년이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 흐름에 또 부합되는 국내 기업들도 상당한 중장기적 수혜를 보는 그런 원년이 될 것입니다. 신 박사의 팬딩 월간 소통 신년 주식 투자 업사이드 프로젝트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로봇이 같이 만나게 되면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가장 활발하게 채택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로봇 분야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챗GPT가 심어져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인간보다 더 뛰어난 하나의 또 어떤 생명체 같은 부분입니다. 소위 이제 인조인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걸 이제 영어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과거에 정말 영화나 이런 만화나 이런 곳에서 보던 그것이 현실이 되는 시대에 살고 계신 겁니다. 특히 로봇의 움직임을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 이게 두 가지가 결합될 경우에서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단은 부가가치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슬라 공장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로봇들이 인간의 단순 반복 작업만 대체하는 데 있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보다 인공지능과 결합했을 때 부가가치 창출이 훨씬 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세상과 또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이제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완벽히 보여지는 세상, 바로 25년에 열리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결국은 물리적 AI는 로봇이다 라고 하면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5년 뒤 240, 얼마가 될지 몰라요. 시장 규모가.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AI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뭘 찍었다? 로봇을 찍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 로봇용 컴퓨터 젠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거 엄청난 트렌드입니다. 로봇의 세상, 또 로봇이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이 흐름에 부합되는 로봇 기업들만이 되겠죠. 25년은 무슨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여기에 휴머노이드 여기에 부합되는 기업들이 증시를 주도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생성형 AI로 로봇 훈련이 가능해지고 또 다른 챗 GPT의 순간이다.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의 특이점으로 넘어가는 세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반드시 우리는 선제적인 투자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는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걸 빨리 눈치채고 여기에 부합되는 기업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확신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이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다음으로 삼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인 제슨 토르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주요 고객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이제 로봇으로 치고 나가겠다라고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로봇 부분은 AI 기술이 발전했을 때 최종 종착점으로 여겨지는 분야입니다. AI 기술 발전이 고도로 발전하고 현실에 적용될 때 로봇 형태가 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은 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 틈새 시장으로 남아있다. 수많은 신생기업들은 여전히 사업 확장, 비용 절감, 로봇 제품의 정확도 향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피지컬 AI 분야에 적극 투자하면서 차세대 로봇 공학 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피겨 AI 투자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AI 칩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천문학적 자금 중 일부를 어디에? 로봇 공학에 재투자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로봇 부문 부사장 디프 펠러는 FT 파이낸셜 타임스에 피지컬 AI, 물리적 AI가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 피지컬 AI 및 로봇 공학에서 챗 GPT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티핑 포인트죠. 챗 GPT 출시 이후 AI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처럼 로봇 공학 부문도 부흥기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다. 생성형 AI 모델의 폭발적 증가 및 시뮬레이션 환경을 사용해서 로봇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이 두 가지 기술적 혁신이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2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시뮬레이션 실험을 생성형 AI와 결합해서 이제는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이 티핑 포인트, 급격한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엔비디아는 AI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에서부터 로봇 훈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풀스택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회사는 다가오는 로봇 혁명 시대에 선도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풀스택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물리적인 제조단으로는 다른 기업이 하겠죠. 그리고 테슬라는 내재화하고 있죠. 이런 어떤 구도를 읽고서 기업들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특이점. 챗 GPT 같은 순간, 티핑 포인트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내 대기업들도 로봇 기업들에 대한 투자, 로봇 기술들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었죠. 오늘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하고 내년도 상장을 추진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LG도 로봇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와 함께 로보티즈 로보스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AI의 다음 물결은 물리적 AI다. 바로 로봇입니다. 젠슨 황이 생성형 AI에 이어서 물리 A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휴머노이드 로봇을 언급했었죠. 사람보다 강력한 몸, AI 훈련으로 지능화된 머리가 맞나 미래 경제,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죠.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간의 노동력을 일부 대체할 휴머노이드 로봇 관심이 급증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 아마존, 삼성, 현대차 등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쟁 우위를 갖춰야만, 그리고 거기에 정부까지 지원이 되어야만 하겠죠. 엔비디아는 AI 차세대 동력으로 로봇을 점찍고 계속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를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는 로봇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 안에서 로봇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고요. 이제 로봇 쪽에 엄청난 퍼포먼스의 주가 상승을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 있는 기업은 바로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애즐리트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중국 어마어마한 기술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도 역시나 토요타, 가와사키,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했거나 프로토타입을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로봇 분야에 앞서 있는 국가로 친다면 중국과 미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은 또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또 보유한 기업을 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양산 기술을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언제든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 그룹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나 여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객관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는 아직 열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국내에서는 최고지만 글로벌로 친다면 수익 이제 선두 주자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죠. LG전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LG전자도 차세대 동력으로는 이제 전동화 쪽, 전기차 전동화 쪽과 이 로봇을 이제 꼽고 있는 건데요. 로봇을 이제 뭐 일찌감치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을 했었죠. 그래서 로봇스타 인수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또 로보티즈도 이제 지분 이제 갖고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 분야 이제 확대가 예상됩니다. 아마 이제 손을 잡고 더욱더 이제 키우려는 어떤 움직임들을 이제 자금 투입 양산 체제 협력 통해서 제품 출시를 아마 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대의 흐름으로 특히나 이제 로봇이 우리가 서비스 시장에서 대중화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그냥 비서예요, 비서. 내 옆에서 이제 비서 역할 우리가 고령화라든지 이런 어떤 흐름들은 분명 이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 밸류 체인에서 어디에 속해서 실적을 낼 수 있을까를 볼 때 두뇌는 아니겠죠? 제조단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밸류체인의 한 축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로봇 쪽에 이제 기업들을 탐색하고 찾는 그런 방향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로봇이 이렇게 이제 산업 뭐 이렇게 로봇캐 뭐 이렇게 휴머노이드 그리고 테슬라가 올해 내년도지 이제 25년도 몇 시간 안 남은데요. 2만 불에 출시를 하겠다. 2만 달러의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하겠다. 테슬라는 뭐 자율주행과 로봇, 근데 로봇을 더 크게 보고 있죠. 최근에 이제 발표한 부분들도 그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로봇 시장에 대한 미래,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면서 2030년까지 최대 100만 대에 달할 것이다. 몰라요 또 어떻게 될지, 얼마나 또 더 빨리 될지. 그래서 제품 디자인, 기술, 경제성, 대중의 수용 여부 등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된다면 2030년 5년까지 최고 1,54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 현재 전기차 시장 규모와 비슷하다. 그래서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인류의 소통 및 상호작용한 데이터에서 이제 X를 인수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트위터는 이제 X 조직이 바뀐 휴머노이드의 언어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봇 GPT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들을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뭐 자율주행 로봇이다라는 것들은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고요. 테슬라가 생산 목표, 전기차 생산 목표를 가진 데 있어서 로봇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배터리 충전이 이제 충전이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하는 한계를 로봇은 이제 뭐 무한대잖아요. 이게 무슨 쉬는 것도 없고. 예. 어쨌든 로봇의 시대로 넘어간다.